발표는 오동철 춘천역사연구회 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부사를 맡은 오동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좀 분에 넘치는 소개를 받아서요, 좀 바로잡아야 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사는 아니고요, 동훈호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이제 지역사를 하는 사람이고, 방금 이제 대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춘천 역사문화연구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좀, 너무 과분한 대우를 해주신 데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홍천 오니까 이렇게 이제 큰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길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2부 사회에, 이게 학술 토론회도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저자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진행하는 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를 한번 주시면, 신청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학자인 예측하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자료하고 같아서 내용을 채우기 전에 이게 스스로 쓰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 말은 역사라는 것이 스스로 쓰지 못한다. 무엇인가가 채워져야만 이게 이제 자리를 잡고 쓴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아마 동원호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홍천학이라는 빈 곳간을 지금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크게 좀 공감이 되고요. 저희 역시도 이제 춘천역사문화연구에서 이런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감회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늘 참여하신 분들 좀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이분들이 동원호 선생님의 논문을 어떻게 보시는지, 동원호 선생님이 그동안 연구해온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쪽부터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강원한문과 고전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고 한문을 전공하신 권혁진 박사님이십니다. 권 박사님은 홍천 출신이세요. 지금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홍천 서면이 고향이신 분이십니다. 옆에는 아까 동원호 선생님의 논문에서 의의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홍성익 박사님이십니다. 저쪽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홍천학 연구소죠? 전장수, 사무국장님과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연구위원님, 예.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요. 동원호 선생님의 학교 제자라고 합니다. 한양대학교신가요? 단국대학교신가요? 예. 정성건 박사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요. 이 홍천학의 시작과 의미라는 책이 나오기까지 7편의 논문을 쓰시면서 저도 이제 같이 여러 번 동행을 했었는데요. 이분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참 답답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2013년인가 한번 선생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선생님 그거 굳이 안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때 선생님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이 홍천학의 시작과 의미는 시작도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못 말씀드리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책 이 마지막에 이제 인사드리는데 그런 내용을 썼었는데, 사실 동훈 선생님은 현장에서 오랫동안 이제 활동하시다가 이 퇴임하시고 오셨으니까 좀 쉬셔야 되는데, 이거를 굳이 이 고생스러운 일을 하시는 거가 외람되고 죄송스럽지만, 이제는 좀 더 부탁을 드려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책에 말미에 글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얘기가 없어진 지 벌써 한참 됐고요. 이제 70대셨으니까, 이제 옛날로 보면 노인 소리를 듣겠지만 요즘으로 보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셨다고 보시고, 앞으로 좀 한 20년, 30년 더 나가서 더 오랫동안 홍천학을 위해서 좀 많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동원호 선생님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보통 학술 토론회 가면 여기 보니까 좌장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좌장은 아니고요. 학술 토론회 같으면 좌장이라는 게 표현이 맞겠지만, 오늘 저자하고 가볍게 토크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함께 하신 박사님들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요. 박사님들이 거기에 답변을 하시고, 또 청중분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손 들으시면 제가 기회를 봐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저기 권혁진 박사님이 보시는 이 홍천학의 시작과 의미, 또 홍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저를 소개했는데, 저 홍천 서면이고요. 서면 주밀이라고 있는데, 사실 여기 읍내 오니까, 읍내 사람들이 서면 사람들 굉장히 무시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서면은 좀 약간 여기 읍내 쪽 문화권보다도 설악, 가평, 그 다음에 춘천, 뭐 그래서 아까 원장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서면 사람들이 좀 왕따를 당하는 그런 기분이었었습니다. 근데 동원호 선생님을 이제 만나면서 제가 뭐 많이 도와드린 거는 없지만 조금 도와드리면서 저도 홍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역할을 했으니까 저 서면 사람들 좀 왕따 시키지 마시고요. 군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뭘 질문하셨죠? 논문에 대해서. 논문. 근데 사실 이 논문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한문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여기 뭐 원산국 시대라든가 물권리 사지라든가 뭐 진리, 개성리 이런 것들, 사실 이걸 보면서 저도 진짜 굉장하시다. 저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린 그런 논문에 대해서는 아마 홍성익 박사님께서 이렇게 더 많이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서면 사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말씀은 굉장히 겸손의 말씀이시고요. 홍천 장교 이건과 보수의 내용이 권혁진 박사님이 안 계시면 그게 지금 논문으로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사원의 상소는 숙정대 찾아냈어요, 제가. 그리고 그 부분에 모든 부분에 나름대로 이제 번역을 우리 권혁진 박사님이 해주시고, 그 외에 또 어떤 사료에 왕조실록이라든지 승정원 일기라든지 향교에 관한 부분을 또 있으면 찾아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찾은 게 향교에 이제 보수의 동무, 선무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헌정 때 또 상소 일부를 권혁진 박사님이 확인해갖고 저한테 정보를 줬습니다. 그게 이제 보수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대성 전에 선무와 동무가 있었다는 것을 문헌상으로 확증할 수 있는, 고증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스타사라든지 정원서의 사적기 같은 거, 아마 정원선사의 사적기는 홍 박사님 최초죠? 한 번이? 그것도 돈도 안 받고 무료로.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제 어떤 논문에서의 권혁진 박사님의 역할은 굉장히 대단했다고 제가 자부를 하고요.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아주 바람직합니다. 이게 출판기념회의 저자와의 대화가 사실 덕담을 나누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티키타카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이러는 거 굉장히 좋고요.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오늘 실수할 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동훈 선생님 며칠 전부터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제발 쉬운 거 시키고 얘기 좀 시키지 말라고 이 말씀 하셨는데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줄줄 나오시는 거라고 믿고요. 아마 제가 다음에 질문을 좀 부탁드리는 분들은 좀 어려운 질문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우리 정성건 박사 교수님이 예전에 이 스타사 관련해서 토론할 땐가 굉장히 물걸사지 할 때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 말씀 주시는 걸 들었었는데요. 오늘 한번 다시 한번 그 고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정성권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동원우 선생님께서 올해 7승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환갑잔치는 안 하는데, 야, 7승을 이렇게 멋있게 치를 수 있구나 하고서는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롤모델로서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동원우 선생님하고 저 개인적인 인연은, 동원우 선생님은 저희 이제 대학 선배님이십니다. 한 17년, 18년 되는 제가 까마득한 후배인데요. 그런데 제가 동원우 선생님을 알게 된 거는 홍천 물걸리 사지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불교미술 전공하고 있고요. 현재는 경기도문화재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문화원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남문화원 연구위원도 하고 의정부 문화원에서도 활동을 하는데, 문화원인의 활동이 이제 지역에 따라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이 홍천문화원에서 동원우 선생님이라는 분께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결과물을 보니까 이게 홍천문화원의 역할이 그 역할과 거기 연구위원으로서의 동원우 선생님의 역할이 이게 보통의 그 실력이 아니다 하고 내공을 이제 제가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홍천 물걸리 사지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홍천 물걸리 사지는 국가 보물로 지정된 이제 석조유물이 5구가 있습니다. 한 사지에 국가보물이 5개가 모여있는 것은 전국에 없습니다. 경주에도 없습니다. 홍천 물걸리 사지에만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근데 그렇게도 중요한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석사 논문 한 편도 없었고 연구 논문 한 편이 없었습니다. 연구가 안 됐던 거죠. 2017년까지. 최근에 석사 논문이 한 편 나왔는데 동원우 선생님 논문 한 3분의 1쯤 베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2017년까지 그 홍천 물걸리 사지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든가 국가보물이 한 사찰에 5개 이상 모여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제 석사 지도 교수님도 거기 논문 한번, 저희 이제 석조미술, 불교미술 쪽 전공하니까 한번 써봐라 해갖고 언젠가는 내가 꼭 그거 쓰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이제 찾아왔는데 그 기회가 동원우 선생님 덕분에 이제 저한테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원우 선생님께서 그 홍천 물걸리 사지 이제 여러 번 다니시고 하시면서 중요한 걸 찾아내십니다. 찾아내시는데 지금 이제 거기 가면은 손을 이룩하고 있는 통신라 불상이 있습니다. 비로전화불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오래전 통신라 시대 만들었는데 그 불상의 대자에 받침이 더 있었는데 그 받침이 깨져갖고 밖에 방치돼 있고 그 받침이 사실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건축공학과 이제 건축학도 출신다우시게 그걸 다 실측을 하셨습니다. 실측을 하셔갖고 그 복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저도 이제 불교미술 전공하고 주변에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도 있고 숱하게 많이 이제 물걸리사지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국립춘천박물관에서 발굴조사까지 했는데 그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 깨져 있는 파편을 제대로 볼 수 있던 전문가가 없었던 거죠. 저도 이제 전문가라고 하지만 여러 차례 왔었는데 그걸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책을 갖고 계시면은 이 책을 쉽게 이해하시게 팩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는데요. 391쪽 한번 보세요. 391쪽. 이제 제가 오늘 이 책 자체도 이 칼라로 나온 책 이거 굉장히 비매품으로 직접 다 나누셨는데 이 책 한 권만 해도 몇만 원짜리 책을 이제 만드셨는데 여기 391쪽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왜 391쪽 위에 사진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중대석 받침해갖고 중대석 별석 구평 괴임해갖고 사진 하나 있고요. 옆에 이제 고마기 주춧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홍천의 역사를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희 같은 전공자들 가도 이게 한 칸에 쌓여 있으니까 불상만 보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이걸 전혀 찾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동원우 선생님께서 이제 건축을 전공하신 선생님께답게 이렇게 날카로운 눈으로 이 중요성을 이제 파악하신 거죠. 파악하셔갖고 깨져 있는 돌의 도면을 만드셔갖고 원래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홍천 물걸리사지 비로전화불상 이거보다 더 높은 대자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옆에 고마기 돌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둔각으로 이렇게 가깃도가 있어갖고 건물이 육각 건물지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내셨습니다. 육각 건물지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보통 건물이 아니거든요. 이게 고려 초에 이제 그 화천 개성리 사지라든가 금강산 정양사라든가 고려의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후원을 받은 그러한 건물에서만 나오는 그 건물인데 그게 홍천 물걸리 사지의 발굴조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이 두 칫돌만 갖고선도 육각 건물지가 있다는 것을 동원선생님께 밝혀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술사, 한국미술사 쪽 입장에서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출판 기념을 가끔씩 하긴 합니다. 가끔씩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강단에서 강의하는 이제 강단 사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분들은 아마추어, 우리는 전문가, 뭐 이런 식의 어떻게 좀 그 대도 않는 그런 자만감 같은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동원우 선생님의 논문을 제가 받아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는 그런 게 싹 저도 사실은 그런 게 없으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 분이 쓰신 논문이니까 그러니까 지역 정보만 좀 얻으면 되겠지 하고 사실 그렇게 접근했던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했는데요. 그거를 논문을 읽고 나서는 야, 이거는 그동안 숱하게 국립춘천박물관에서 발굴조사했는데도 그거 밝혀내지 못하고 저도 수없이 갔는데 찾아내지도 못하고 이거 동원우 선생님 홍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계시구나 하고서는 제가 그 논문을 읽으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거는 그냥 아까 홍성익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뭐 대학의 사학과의 뭐 교수들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의 역사가 아니라 홍천의 눈으로 대한민국 미술사를 새롭게 쓰신 겁니다. 새롭게 쓰시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대한민국 특히 이제 이 분야는 미술사라고 한국사 중에서 미술사를 정할 수 있는데 그 한국사 미술사의 특정한 분야에서 중요한 내용을 동원우 선생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대학에서 전공을 이제 뭐 건축을 하셨지만은 실제로 어떤 그 사학과 미술사학과 교수의 그 논문보다도 중요한 논문을 쓰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요. 제가 마이크를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는데 너무 이게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딱 2개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리석불. 여기 홍천 시내 가면 진리석불 있죠. 머리가 좀 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6.25 때 파손이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복원을 해놨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은 그냥 비슷한 불상머리 하나 그냥 떡 하나 올려놓고 맙니다. 그런데 동원우 선생님 이 논문에서는 그 진리석불이 당시에 그 불상들 그냥 아무거나 보내는 게 아니라 그 학문적으로 그 강원도 지역에서 옷차림이 제일 비슷한 그런 어떤 불상들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희망리에서 그 발견된 어떤 소조불상의 그 모델을 또 찾으시고 그리고 또 일반적인 학자들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현장에서 그거를 6.25 전에 보셨던 분, 6.25 이후에 그 복원 과정 보셨던 분 다 찾아가서 그거를 구술 체록하셔서 그 논문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석불 머리 복원하는 내용은 대한민국 문화재 만약에 복원된다면은 그 군수님 앞에 계시니까 제가 건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진리석불 머리 두상을 그 동원우 선생님께서 여기 중요한 제안을 하셨으니까 이 논문이 이미 나온 대로 복원 사업을 추진하시면은 대한민국 문화재 복원에 대한 어떤 아주 좋은 선례, 그 지역에서 그 학자가 복원해내갖고 그 관에서 그걸 협조를 해서 복원했던 좋은 선례를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김효성 묘역이죠. 김효성 묘역. 요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마이크 너무 잡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요거만 워낙 제 선배님이시고 제 롤모델이셔갖고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아서 제가 마이크를 다른 분에게 못 드리고 있는데 김효성 묘역만 딱 하나만 정리하고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그 용인에서 향토문화재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인에 워낙 생고진천 사고 용인에하고 용인에 워낙 무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덤이 많아갖고 지정같이 하려고 신청 들어온 게 많다 보니까 저한테도 그 용역이 들어온 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그 무덤을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어달라 해서 용인에 있는 무덤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용인에 계신 그 지역계에 계신 지역사 하시는 분들 만나봤는데 용인이라는 무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홍천에 김효성 묘역이나 중요한 묘역이 사실은 저도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동원우 선생님께서 이거를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이렇게 뛰어난 역작을 만들 수 없다. 하여튼 홍천에서는 동원우라는 그런 인물이 있다는 것은 이게
그 홍천의 그 지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보석 같은 분이 홍천에 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뭐 따로 하실 말씀? 그 물권리사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동원호 선생님이 그 논문을 쓰신 이후에 여러 가지가 좀 변했습니다. 그 아마 기억들 하실려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이었었나요? 국정감사에서 이게 이제 그 방치된 그 이 석조물들이 문제가 돼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바로 그 다음날 문화재청에서 11명인가가 물권리사지에 내려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바로 사무계의 사람이 서서 이제 그거를 우선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왜 됐냐면 동원호 선생님 논문 때문이었었고요. 동원호 선생님 그거를 계속해서 안타까워하셔서 사실 제가 그때 그 국회의원님한테 동원호 선생님이 주신 자료를 보냈어요. 그때 국정감사에게 바로 얘기가 나왔고 그게 이제 물권리사지를 원상 복원하는데 굉장히 큰 밑바탕이 됐던 거죠. 아마도 앞으로도 홍천군에서 의지만 가지면 물권리사지와 관련돼서는 국비를 확보하는데 그 별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 당시 신경을 쓰던 의원님들이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만일에 그 홍천군에서 하시겠다 그러면 저도 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그 마이크를 우리 아까 홍성익 박사님이 지역사가 요즘 뜨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지역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직도 홀대받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지역사가 뜨고 있다고 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고 또 이 동원호 선생의 연구가 지역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소익입니다. 제가 이제 춘천에서 태어났고,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데, 제가 춘천에 그 박사마을이 있는데, 거기 박사가 한 190 몇 명 되는데요, 서면에. 우리 선생님도 서면이신데, 홍천 서면이시고, 저는 춘천 서면이고요.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춘천 살면서, 제 주변에 공부 좀 했다 싶은 홍천이에요. 묘하게도 우리 거일 선생님도 홍천이시죠? 도노 선생님 홍천이시죠? 조금 전에 문자 왔던 철학과의 유선 선생님도 홍천이시죠? 신지현 선생님 홍천이죠? 저 허나우 선생님도 홍천이시죠? 제 주변에 한문학, 철학, 역사학 하면 공부 좀 했다 싶으면 제가 무슨 자문 좀 구하려면 알고 보면 홍천이에요. 10분 중에서 7분 홍천인 것 같아요. 제가 아주 마음을 열고 지내는 친구도 홍천 친구가 춘천 친구보다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많아요. 그게 참 홍천이 묘하다. 좀 그래서 홍천, 춘천, 양구, 인제, 가평은 같은 문화권이 아닌가. 제가 주로 전 지역학을 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한국학 쪽으로 내다보는 그런 공부를 해왔고, 강원도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관동 지역, 강원 지역, 춘천 지역, 홍천 지역 이런 주제를 가지고 거의 제가 논문을 한 75편을 썼는데 75편의 논문 중에서 강원도 안에 있는 지명으로 쓴 논문이 한 반이 넘어요. 그건 지역학을 했다는 건 말씀인데 우리 고일 선생님이 아까 이제 뭐 아무 역할을 안 하셨다 그러는데 우리 고일 선생 같은 경우는 왜 또 홍천이 저하고 밀접하지 않으면 20몇 년 전에 제가 아주 밤 11시에 넘어서 급한 논문을 읽어야 되는데 논문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밤 11시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권영선 선생한테. 기장경비 논문을 좀 못 구하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데 그 리스기 검색이 안 되는데 해달라 했는데 전화하고 나서 한 몇 분 만에 논문이 날라왔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같이 이제 자문을 구하게 되면 뭐 번역 구하게 되면은 증문즉답이에요. 증문즉답. 뭐를 부탁을 하게 되면 내가 이걸 해줘야 되나? 이러지 않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장마철에 비 오는 것처럼. 장마철에 비가 왜 오는지 않고 그냥 내리잖아요. 하염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빗물 같은 정을. 좀 전에 동원 선생님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정말 그 향교라든가 그 수타사 문제는 아마도 권희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변직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쓰신 수타사 문제는 향교 문제도 그렇고요. 강단사학과 지역사라고 하는 것이 양립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게 그건데 지역사 하는 사람을 왠지 아마추어라고 하고 강단사학을 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실까 해요. 밥벌이로 공부하는 사람이 프로고 밥벌이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아마추어다. 손흥민 선수가 프로인 이유는 축구에서 밥 먹고 살기 때문에 축구 잘하는 것이거든요. 손흥민 보고 직업이 만약에 어부라고 한다면 손흥민 축구 그렇게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선생님께서 고향에 내려오셔가지고 논문을 쓰신 거 역시 논문을 써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논문을 써서 남을 놀아주는 거예요. 놀아주는 거. 그게 아마추어죠, 뭐. 이걸 책을 팔아 돈을 벌게 되면 프로인 거고, 책을 써서 놀아주면은 이게 바로 아마추어죠, 아마추어. 왜냐, 놀아주는 거니까. 우리는 종종 공부 잘하는 사람을 프로라고 하는데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프로 아마추어가 아니고 그걸 직업을 하고 있느냐 비직업을 하고 있느냐 여기다 기준을 둬야 된다. 그리고 지역사, 지방사, 중앙사의 차이는 무엇이냐? 홍천의 물권리에 있는 불상을 통해서 그 시기에 대한민국 불상은 어땠느냐? 홍천 사자석탑이 있는데 화엄사 사자석탑이 좋으니까 홍천 사자석탑은 나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니라 홍천 사자석탑이 고려시 석탑인데 고려시 석탑의 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그 양식에 선행되는 구례 화엄사 사자석탑은 신라 양식을 따르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한다면 홍천에 있는 사자석탑이 못생겼다. 힘이 없다. 양식상 느슨하다. 이런 표현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홍천의 눈으로 강원도를 보고 홍천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의 내용 중에서 꾸준히 나오는 내용이 제목 자체는 홍천의 시작과 의미이고 여기서 첫 번째 주제인 고고 자료로 본 홍천강 유역 원산국 삼국시대의 고대 문화인데요. 철정 성산 지역의 고대 유물을 통해서 신라라는 문화가 여기에 어떻게까지 왔고 그것은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천자가 하시려고 이 내용에 끊임없이 그 끈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 자체가 논문 7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를 통해서 홍천을, 이 주제를 통해서 강원도를, 이 주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시적 화두를 던졌다. 아마도 통속적인 제목, 이름, 목차, 국문초록, 머릿말, 본론, 매진말, 주제어, 영문초록, 상고문헌 이와 같은 그렸다면 이 홍천학의 시작과 의미라는 이름을 사용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체제를 가지고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는 끊임없이 동원우라고 하는 사람이 홍천을 어떻게 바라보고 홍천 내재되어 있는 이 많은 역사성을 강원도와 대한민국을 어떻게 창으로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깊은 내재적 철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책이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타사 사자석 석탑이 가서 보시는 분들은 기단 있고 사자가 있고 갑석이 있고 3층에 탑진과 옥계석이 있어서 그러네 라고 하지만 가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비단의 면석이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보수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서 있는데 신발이 땅속에 파묻혀 있어요. 정강이가 땅에 나와 있고 신발은 땅속에 묻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물 걸려 있는 불상은 앉아 있는데 의자에 다리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집이 사각형 집인지 육각형 집인지를 아무도 몰랐는데 우리나라의 육각형 건물지가 굉장히 드물어요. 특히 목조 건축에서 육각형을 하고 주두를 형성하게 되면 목조 건축이 약해지는데 이게 개성사지에 있고 북한의 종양사에 있는데 이 중요한 육각형 건물지가 홍천 물걸리사지 있다고 하는 것을 동원호 선생님이 초석을 통해서 고매기를 통해서 밝혀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역학의 신미안이 아니면 이건 바뀔 수가 없다. 보통은 고매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둔각인지 예각인지를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저 또한 그랬고. 왜냐? 관념적으로 초석의 고매기는 직각 90도이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살아가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고 하는 그 유명한 명언을 선생님은 일상에서 실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 내용 구절구절이 사랑, 지역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체계화시킨 아마도 이와 같은 역작은 도노 선생님만큼 동네를,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책은 나오기 힘들지 않느냐. 다시 한번 전 선생님께 당장 지역사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책 돈이 없어서 못 만들어요, 우선은요. 예. 그 자비로 했다는 사실 이게 대단한 거고요. 공 박사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물관리사지의 문제라든가 스타사 지금 이 불상의 문제 지금 신영재 군수님이 계속해서 메모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군수님이 메모하신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게 바로잡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서요. 군수님한테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분 질문 앞서서 한 가지 좀 제가 불시에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전에 우리 신영재 군수님 저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그 제가 도연하실 때부터 굉장히 자주 뵀었거든요. 근데 군수님 되고 이제 처음 뵀는데 지역학이 관련해서 또 도노 선생님 출판기념회 가서 이렇게 끝까지 앉아 계시면 저렇게 메모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홍천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시구나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문제로 제기했던 것들은 반드시 바로 잡혀지지 않을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질문을 짜여진 질문하면 뻔한 답변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도노 선생님하고 그 도노 선생님 저한테 말 시키지 말라고만 계속 하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따로 질문을 준비하거나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서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제 이 출판 기념을 하셨으니까 이제 말하자면 등단하신 거잖아요. 이게 책을 냈다는 얘기는요. 작가로 보면 등단하신 건데 앞으로도 연구 계속 하실 건지. 이거 들고 글쎄, 뭐, 그건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이제, 우리가 이 홍천 지역은 할 수 있는 그 어떤 문화적 영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뭐 여러분들도 인식하고 있지만, 영서 지방에서 홍천이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그 현재껏 지금 조사된 유물과 유적과 유구로 봤을 때는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이게 영렬이 고본 이게 7호분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대궁구. 여기서 나오는 이 나무는 턱이고요. 그 대궁구 갖고 있는 게 대단하거든요. 저 대궁구가. 영서지방에서 이게 나온 데가 없어요. 영렬이 두고 성산에서 주거지에서 한 구. 영서지방 세유가 나왔거든요. 이건 신라정부에서 하사한 거예요. 이 신라정부에서 이제 어떤 이거 특정한 어떤 세력들한테 대궁구를 하사해갖고 관인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굉장히 그 유세품적 유물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저거 하나로 신라의 관리가 파견되었다.
라는 어떤 입증자로도 보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러한 어떤 문화적인 유산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마 90세까지 하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춘천에도 없는 거예요, 저거. 춘천도 그렇게 많이 발굴했습니다만, 뭐 금기거리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지금 이 허리에 두르는 거죠. 춘천에도 없는 아주 중요한 유물이 나온 거고요. 지역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봉착을 합니다. 제가 올해 저도 이제 논문 한 편 쓰면서 사실 6년 만에 이제 논문을 끝을 낸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역사라다 보면 우리나라가 조선이 기록문화의 나라라고 하지만 지역과 관련된 문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다 해놓고도 그걸 끼워 맞히기 어려워서 논문을 못 쓰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6년 동안 그 머리를 짓누르고 있다가 이제 올해 비로소 한번 끝을 낸 논문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홍천 그 역사문화연구소가 활동을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여기서 계속 활동하시면서 아마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장수 연구원님한테는 지역사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여기에서 또 동원 선생님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거의 한 10년 우리 동원 선생님하고 이제 어찌 보면 가장 근처에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세월을 보내고 문화재를 같이 보고 얘기를 나누고 아파하고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바뀌지 않을 때 좌절하고 그만두고 싶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래서 아까 저는 우리 동원 선생님이 울컥하시는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누구보다 그 옆에서 봤기 때문에요. 사실 후학은 좋은 선학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아버지를 만나야 좋은 아들이 나오듯이요. 제가 놀라웠던 거는 역사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었죠. 근데 어느 날 뵀는데, 저는 참고로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건축학을 하시는 분이 책 하나하나, 논문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좋은 선학인 선배님을 뵙고, 나도 지역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권 박사님이 서면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남면 양덕원이 고향입니다. 우리 동생님이 읍의 하완이시죠? 읍 하완이 남면 서면 이쪽 읍에 서쪽 사람들이 지금 연구를 어디 하면 동쪽을 연구하고 있어요. 두촌, 내촌, 화촌 이렇게 저희 서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죠. 제 우동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역을 다니는 것부터가 문제죠. 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편 부럽기도 해요, 동선 선생님이. 왜냐하면 젊어서 건축 본인의 일을 다 하시고 경제도 부도 쌓으시고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누구도 하지 않은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죠. 경제력이 바탕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 또는 40대의 지역에 관심을 가지면요, 집에서 박살납니다. 돈 안 벌고 뭔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냐고. 그런데 왜 우리는 해야만 하냐면 누구와 안 했기 때문이에요. 자,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게 뭘까요? 정체성이거든요. 나는 누군가? 홍천은 무엇인가? 예전부터 홍천이 자랑할 수 있는 경쟁력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려면 그 역사를 뚫어지게 쳐다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동 선생님은 논문이 홍천의 고대, 중세, 근세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포인트만 딱딱 잡아내신 거예요. 나머지의 수많은 일들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위원들이 총 9분이세요. 성이 다 달라요. 그 흔한 김씨 씨, 박씨도 2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홍천학의 시작은요, 동원호 선생님의 바로 이 출판 기념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약속했어요. 칠순잔치는 무조건 문화원에서 출판 기념회로 한다. 저희들 그렇게 할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 선생님이 이러한 훌륭한 점들을 잘 답습해가면서 배워가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문헌적인 보다는 발로 많이 현장을 많이 다녔어요. 홍천 강에
발원지부터 끝까지 한 400리가 되거든요. 그걸 직접 걸었습니다. 그리고 명산을 오르내리고 글을 쓰다 보니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역사가 있을까 궁금했던 거죠. 그때 다가온 분이 동원호 선생님이었어요.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자네 백대명산 다닌다면서, 예, 제가 전국의 백대명산을 다녔었습니다. 백대명산에 가면 그 명산 밑에는 좋은 사찰이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 걸 봐라. 그러면 수타사가 얼마나 위대한 사찰이라는 걸 알 것이다.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아, 이건 무슨 코딱지만한 수타사에 뭐가 있다고 저렇게. 아니, 옛날 같으면 꼴짝이 들어. 지금이야 좋아졌지만요. 20, 30년만 해도 수타사 가기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면서 문화재를 보잖아요. 특히 이제 경상도 쪽 가면은 뭐. 근데 뭐 큰 게 있어요. 문화재 5개, 6개 있으면 엄청난 사찰인 거예요. 그리고 홍천으로 들어와서 수타사의 문화재를 세어봤어요. 11점인 거예요. 근데 종류가 다 달라요. 어린속보부터 시작을 해서 동종부터 해서 탱화까지 너무나 다양한 문화재를 보고 나서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런데 둘레길이나 또는 계곡길만 얘기해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문화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동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존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동선생님한테 부탁의 말씀 뭐냐면, 하늘로 가셔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동원호 선생님이 하늘에 가서 계시면 우리도 쫓아가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거예요. 후학들이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역사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사학위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소외당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로 출발을 해서 홍천군의 관계자들이 우리 홍천학의 연구위원들의 파트너로서 지역을 발전하고 지역의 발전의 토대가 되는 정체성을 찾아서 주민들에게 대중화해서 알리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저는 이제 우리 동생님이 연구 논문이면 저는 이제 같이 강연이라든지 그 문화원이라든지 뭐 초등학생들 강연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회들이 우리 연구위원들과 일반 국민들과 공직자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서로의 파트너십으로 인정해줘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부탁은 그겁니다. 오동철 국장님이 정확한 말씀하셨어요. 뭐든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그것은 동기부뿐만 아니라 이 차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연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꼭 해야 될 거고 필요할 것이라면은 꼭 파트너십을 통해서 서로 의지하고 의논하고 상의하면서 홍천의 역사 문화가 꽃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러한 자리를 꿋꿋하게 만들고 지켜내 주신 동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저희가 춘천에서 이제 역사문화회가 만들어진 게 2010년인데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런 모습들이요. 제가 2019년에 지금 바로 이 자리로 기억되는데, 그 학술 세미나가 있어서 한번 참석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느꼈는데, 이 홍천 군민들이 어떤 홍천 지역의 역사나 쪽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관심들이 30만에 가까운 시민이 있는 춘천보다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요, 제가 진짜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동원 선생님이 발표하신 7편의 논문에 나온 것 외에 앞으로도 아마 새로운 것들이 홍천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큼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홍천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사실 그 역사적으로는 뭐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인적 자원이 굉장히 좋은 지역인 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뭐 홍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춘천에서 지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빠지지 않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저쪽에 보면 이구영 선생이라고 있는데요. 저분도 홍천 서면 출신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KBS나 이 방송 보시다 보면 뭐 지명과 관련되게 나오거나 아니면 역사 관련돼서 나오는 분들 이름 한번 자세히 보시다 보면요. 그 중에 아마 거의 50, 60% 이상은 홍천 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만큼 홍천의 인력 자원이 풍부하다는 거고요. 이 많은 인력 자원과 또 홍천이 가진 굉장히 많은 역사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홍천이 앞으로 미래를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아까 정성건 박사님이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었던 것 같아서 짧게 정성건 박사님한테 마이크를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저도 이제 먹고 살라고 열심히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제가 프로냐 하면은 뭐 프로는 아닌 것 같고 아직까지도 정말 제야의 고수들은 정말 있구나. 무협지 보면은 막 이렇게 고수들이 왔다 갔다 해도 정말 진짜 고수가 어느 날 나타나지 않습니까? 동원이 선생님이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아니 이분은 어디서 오셨길래 그 전공도 역사학도 아니신 분이 나름대로 하여튼 제가 동원 선생님 책을 보면서 많은 관심을 이제 감탄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아까 홍성익 박사님도 말씀드렸고 홍천에 왜 이렇게 인물들이 많을까? 그건 결국은 문화의 힘, 역사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천이라는 그런 위치가 그냥 홍천이 그냥 영서와 영동을 잇는 하나의 어떤 교통의 요충지 그 정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통일신라가 이제 당나라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한 시기가 이제 672년쯤 7세기 후반쯤 삼국 통일 완전히 하거든요. 그때 이제 통일신라의 땅이 평양에서 원산까지 확대됐는데 실제로 통일신라가 난 여기 끝까지 지킬 거야 하면서 군대를 배치한 최전선의 군대를 배치한 게 저기 평양이나 원산에서 배치한 게 아니라 홍천에 배치합니다. 홍천하고 여주에 배치합니다. 내가 신라가 통일을 했지만 우리의 땅은 우리가 끝까지 지킬 땅은 여기다 하는 게 바로 홍천입니다. 홍천까지는 결코 당나라한테 넘기지 않을 것이고 위의 땅 다 잃어버려도 내가 홍천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면서 군단을 여기다 갖다 배치하는 거죠. 그러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성이 그럼 언제 만들어지냐 하면은 이미 이제 동원호 선생님께서 계속 연구하셨지만은 선사시대 고대사 속에서도 지금 이제 중요한 유물이 나온 그 지역들 그러한 어떤 삼국시대부터 만들어진 흐름이 통일신라를 거쳐서 사실 고려를 만드는 것도 고려의 문화적 힘도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제가 계속 제 학설 중에 하나인데 고려의 문화의 근본은 강원도인데 그 중요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강릉 사람들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경주 지역 연결하면서 홍천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동안 몰랐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밝혀내는 게 동원호 선생님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화적인 힘이 홍천에서 이런 많은 인물들을 만들어내었듯이 지금에 갖고 있는 문화적 자산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거는 이제 홍천 국민들의 그러한 어떤 숙제가 아닌가. 그리고 그 숙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는 분이, 풀어나오셨던 분이 동원호 선생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박수. 제가 처음에 약속을 드렸었는데, 잠깐만요. 예, 처음에 약속을 드렸던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참여하신 패널분들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라도, 또 나중에라도 꼭 그 청중분들이 질문 있으면 받겠다고 얘기했는데요. 하실 분 있으면 조금 더 손 드시고 하시면 되고요. 우선 검역진 박사님이 하실 말씀이 좀 남았다 그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서면 이구영 선생님 잠깐 좀 일어나 주시죠. 네. 저 국민학교 후배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명률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분이 저 이구영 선생님입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이시나 아니면 덕담하고 계신 분? 예. 혹시 마이크 전달이 가능할까요? 저 너분의 역사문화연구회 회장 정광화입니다. 앞에서 전부 우리 동원호 선생님의 그동안의 업적 또 앞으로의 뭐 진행할 것 또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이 아니라 저는
제가 그동안 느꼈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원호 선생님이 평상시 보시면 상당히 의연하시고 담담하신 분인데 오늘 그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울컥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혼자 고군분투하시고 또 우리 홍천에 대한 어떤 열정, 이게 아마 오늘 드디어 아마 감격의 순간으로 다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저희 여기 계신 분들 박수를 제가 유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질문이 아니고 전 건의사항입니다. 오늘 마침 군수님께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아마 저희 홍천 역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군수님을 못 살게 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동안 이제 지금 이게 오늘 이런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아마 나름대로 느끼시고 또 참 힘든 고비를 많이 느끼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오늘 오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 역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리라고 보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부탁을 하실 사항, 또 우리 이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이게 우리 군수님 이하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또 부탁하고 싶은 이런 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패널 분들께서도 나오셨는데 칠순잔치는 거창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약속하신 대로 100세가 될 때까지 홍천 역사 문화의 음질을 양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해도 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그렇게 하긴 좀 그럴 것 같고요. 오래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를 제가 손은 안 드셨는데요. 한 분을 꼭 제가 마이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군수님 좀 갖다 드립니다. 저희 아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군수님 아마 들으시면서 느끼신 것도 있으실 거고요. 아마 여기 계신 국민들한테 아마 답을 드리실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갑자기 마이크를 드렸습니다. 예,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동원우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내용들은 늘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일상적이었는데, 이런 것을 역사적 가치를 담아서 이렇게 학술 논문을 낸 것을 보면서 우리 지역의 가치가 상당히 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소상하게 알아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또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로 또 역사적 가치가 있는 보물, 또 문화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들 고견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토론회나 이런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으면 참 좋은 게 이런 겁니다. 이게 군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약속보다 크다고 저희가 생각이 들고요. 아마 분명히 여러 부분에서 많이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자리를 정리할 텐데 혹시 패널분들 중에서 꼭 이 말씀 하셔야 될 게 남은 게 있으시나요? 없으시나요? 그러면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죠. 동원우, 예. 이거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군수님께서도 이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까 해갖고, 참고로 현재 문화재 청장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신데, 국립춘천박물관장을 하셨고요. 지금 홍천 물권리 사제 발굴하신 분입니다. 홍천 물권리 사제에도 굉장히 큰 애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홍천 물권리 사제에 관련된 예산을 신청하시면은 쉽게 통과되지 않을까 팁을 한번 드립니다. 저도 조금 돕는다 그랬으니까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칠 텐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주인공이죠. 동원호 선생님이 그래도 오신 분들한테 마지막 감사 인사라도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닐까 싶어서 저보고 시키지 말고 그냥 저보고 정리하라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마이크를 동원호 선생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이렇게 많이 오시고 이제 군수님도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시니까 또 다른 또 이후에 또 나의 어떤 새로운 의무가 주어지는 것 같은 또한 그러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김효성 묘역에 대해서 뭐 충분한 이야기를 못했는데 지금 김효성 묘역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사적 가치 그리고 어떤 그 조성 묘역에 대한 어떤 구조 이런 부분 같은 것은 향후에 더 좀 연구해야 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효성 묘역에 대해서는 더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한번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제2편으로 좀 논문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아주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하여튼 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리 마치면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저녁 식사 장소를 마련해 놨습니다. 한 번 더 가시 마시고 식사 좀 같이 하시면서 좀 더 이 자리에서 못했던 축하라든가 이 덕담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모두 그쪽으로 이동해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권혁진 박사님, 홍성익 박사님, 전장수 연구위원님, 정성훈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홍천학의 시작과 의미 토크쇼 및 동원호 선생님의 출판 기념회를 마치겠습니다. 네,